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던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반 도로 흐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는 만큼 부산 BRT 사업의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의 BRT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BRT를 도입하게 된 게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부산의 BRT 사업의 추진 현황 그리고 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2018년 BRT를 도입할 때 국비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따서 이제 BRT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네. 그리고 5호선에서 8호선까지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현재는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는 첫 번째 노선이 내성에서 중동 노선입니다. 네. 10.4km인데 358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돼서 2018년 2월 달에 개통돼서 우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는 이제 내성에서 서면까지 구간인데요. 5.9km 구간인데 이 구간은 굉장히 복잡하였습니다. 네. 187억의 예산이었는데 지난해 12월에 개통돼서 조금 많은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네. 지금 상기는 서면에서 충무 노선 8.6km 구간인데 이미 국비 49억 원을 반영됐고요. 네.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 개통할 예정인데 이미 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선은 서면에서 사상 노선입니다. 네. 이 노선은 5.4km 148억 구간인데 국비 설계비 4억 원을 이미 받아서 2022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BRT 도입 배경을 보면요. 부산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 전용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승용차 이용은 조금 억제하고 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특히 도시철도와 버스의 환승 체계를 갖추자 하는 취지에서 부산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네. 추진하고 나서 몇 가지 저희들이 파악 못한 그런 여러 문제점도 있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현재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달에 부산시가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BRT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주시죠. 예, 부산의 인구 총 340만 명입니다. 네. 그중에서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금 샘플이 좀 작다는 그런 네네.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앙버스 전용차로 이용 만족도 결과를 보면요. 시민 60.3%가 만족하고 있다. 그 가반수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이 22.6%인데 합치면 80.5% 정도 됩니다. 그 시민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불만족이 15%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 아주 BRT가 잘 되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응답자 가운데 BRT 구간 버스를 이용한 경험자 이 시민은 97% 정도 했고요. 이들 버스 속도가 79.7% 그리고 정시성은 75% 정도 만족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네. 불만족은 4.5% 정도 그리고 정시성은 2.9% 정도 뭐 이래 합쳐서 한 3% 정도 되는데요. 이 3%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BRT를 설치하고 나서 보행 환경이 어떤가 53%가 만족돼 있다. 그리고 만족 보통이 이제 15%. 이래 합치면 60.8%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것도 아주 우수한 성격이 들어갑니다. 불만족으로 인해서 불만족들 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횡단보도 시설 등으로해서 보행 환경 개선이 아주 획일적으로 잘 되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BRT 구간에 방금 말씀하신 일반 도로에서 이용하는 승용차들, 네네. 응답자들은 69.7%가 아주 좀 속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일반 속도에
만족하고 있지만은 37% 정도 만족합니다만은 34% 정도는 불만족하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서로 반반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5030 안전속도 도입 후에 제한 속도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내도 내지 못하고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속도를 좀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행 안정성 부분에서 또 결과가 나왔는데요. 53%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속도도 조금 줄어지고 또 중간에 횡단보도가 생김으로써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못하니까 안전성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것이 있고요. 보통도 30%, 불만족도 15% 정도. 네. 저 일반 도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BRT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흐름 개선도가 85% 정도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네네. 보행 환경 개선도 4.6%, 뭐 시설도 BRT 시설 개선도 4%, 안전 시설도 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요, BRT 설치 전보다는 훨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어렵다는 결과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340만 명이 사는 부산에 네.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조사 표본 자체가 너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좀 일반화시키기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교통 전문가시니까 교통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의 이 BRT 제도는 어떻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BRT를 처음 도입한 데가 서울특별시지구죠. 네. 도입하고 나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BRT를 도입할 때 버스 무료 환승제, 네. 준공영제 뭐 이런 것들이 도입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부산도 준공영제 또 버스 환승 무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BRT를 도입할 때 굉장히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부산의 목표가 60%입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7에서 58% 정도 되는데요. 부산은 그게 따라가려면 굉장히 멀었거든요. 네. 부산이 43%에서 44%를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BRT를 도입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자 했는데 지금 BRT를 도입해서 조금 높아진 것이 한 2, 3%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걸어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네. 일단은 BRT 차로 배분할 때 좌회전 정륜 차로를 다시 따로 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 특히 좌회전 체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절대 좌회전 금지 못한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도로 개선 사항을 할 때 좌회전은 차로를 없애자. 가능하면 유턴 체계로 만들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네. 이것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좌회전 차로를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BRT 노선이 정상적인 BRT 노선보다는 조금 비정상인 노선이 구축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BRT를 도입할 때 도시 철도하고 중복되는 구간, 또 도시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의 지하 공간에 대한 문제점, 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놓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BRT 노선이 따라가 위치하는 시장 상인들은요, 시장 접근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네네. 거기에 사업을 하신 분, 장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네. 특히 이제 이미 개통된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강무교 구간의 BRT 설치로 인해서 지하상가 60개 이상의 그런 매출이 개통 전보다 70% 이상 감소됐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그렇습니다. 감소가 그리고 됐군요. 코로나19가 같이 덮쳤기 예,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인들로서는 굉장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만 BRT 도입은 부산시로서는 불가피한 도입이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효과도 있었다. 다만 교통체계도 함께 개선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점검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 계획을 설립했을 때와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지금의 교통 흐름을 또 파악을 해서 맞게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보완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BRT 2단계 구간 설치에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실제로 시행 첫날 네. 교통체증이 좀 심각해서 많은 네. 분들이 이거 이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는데 이 BRT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단계 구간은 도시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주로 택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차량 경체, 또 그 구간에는 승용차 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특히 BRT 도입으로 기존의 편도 3개, 4개 차로가 한 차로 줄어지고 2개 차로 줄어짐에 따라서 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도로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도시 철도가 지나가면 도시 철도는 간선 체계, 또 버스는 지선 체계로 구축해야 되는데 같이 경쟁 상태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중앙대로 중심으로 아침 출근길에는 정체 현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많은 민원이 많이 생겼죠, 그죠? 특히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 문정교차로 연결되는 서면교차로까지 교차로에 연결된 모든 구간 양방향이 온종일 혼잡을 이룬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 차선이 좁아지고 있는 부산 진구의 송상현 동산 광장 주변에 또 부전시장 일대의 도로의 정체 현상이 굉장히 극심했고요. 네. 교통신호 체계 조정에 따라서 강목에서 서면교차로 연결되는 교통체증을 또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네. 그에 바로 BRT 구간에 보이지 않는 주변 연결 도로까지 같이 연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서면교차로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기 위한 것이 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네. 4개월간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상 구간에 가는 구간들을 줄여가는 구간들을 조금 신호 체계를 바꾸고요.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만 그런 것이 BRT가 2단계 구간에 갔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워낙 교통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네.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좀 철저한 대비가 있었어야지 될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BRT 도입을 좀 반대했던 입장들은 사실 교통사고 문제를 좀 들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중앙차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냈었는데 실제로 이 BRT 설치 이후에 교통사고 발생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부산경찰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요. 네. 서울시가 BRT를 도입한 3개 구간에 28.5km 됐는데요. 1년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통 전보다 개통 후에 2배 정도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즉 개통 전에 13명이 숨졌지만은 개통 후에는 28명이나 숨졌다. 이런 수치는 굉장히 큰 100% 그렇죠. 이상의 그런 수치입니다. 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저희들이 교통소동대책 심의를 할 때도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네. 부산에서도 BRT 초기와 또 2018년 도입된 후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서울만큼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네. 다만 일어난 사고들에 대한 원인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봤거든요. 네. 조사를 한 결과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중앙분리대하고 안전펜스 그리고 횡단보도 투항기를 집중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고요. 네. 특히 이제 BRT 구축의 교통사고가 증가한 원인은 개통 초기에 BRT 체계가 무엇인가를 시민들은 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나왔고요. 네. 보행자들이 또 부주의하게 보이면 중앙에 이 교통섬이 있고 하니까 가까이 보였습니다. 네네. 특히 차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바로 뛰어넘는 무단 횡단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이 이제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됐습니다. 보통 보면 뭐 동네에서 이쪽 해운대로 넘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차로가 좀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무단횡단으로서 교통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을 뭐 중앙분리대 안전패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계속 강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좀 승용차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덜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버스 전용 차로로만 버스가 이용하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이 정류장이 또 일반 차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교통이 좀 엉킨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 BRT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의 좀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설문조사 때 방금 지적하신 같이 승용차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방금 지적하신 같이 일반 도로 가는 차가 버스가 갑자기 전용차로 들어가고 전용차로에서 일반 도로 이게 이제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런 버스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왜 전용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왜 일반 도로를 이용하냐 이렇게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우리 부산에 특별한 교통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일자 대상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방사 환상형의 그런 교통 체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3.2%의 BRT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이다. 다만 부산시의 정책은 승용차를 가능한 억제하고 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지지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BRT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현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인성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의 대형 버스만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시간대별로 야간에 버스 노선이 이제 떨어지는 구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구간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5030 속도 제한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버스가 50km보다 더 빨리 가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속도 제한을 철저히 좀 해서 버스의 가속으로 인해서 다른 승용차나 그리고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BRT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BRT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BRT가 이제 뭐 좀 문제점 많이 내포되고 있고 또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선과 지선의 이런 흐름이 좀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네. 일반 차로에서의 전용 차로의 진입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전용 차로 주변의 차량 정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의 BRT는 부산 시민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취향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관광 도시지구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정된 관광 도시입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버스를 이용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버스 종류에 갔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거꾸로 가는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곳곳에 안내 표지를 좀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노약자, 고령자들이 갈 때 내가 생각하는 종류에 갔는데 찾지 못하고 보면 반대편에 있고 네네. 또 건너고 하는 그런 불편들이 이미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교통 안전 표지, 교통 방향 표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것도 시에서 대중교통 또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뭐 자차를 이용해서 다니려고 하는 시민들의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됐을 때 코로나19 시대 부산시의 대중교통의 좀 정책 방향이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가는지 사실은 몰랐고요. 대중교통 이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50% 이상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승객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를 타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9시 이후에 되면 잘 나가질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계는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요. 특히 지금 2.5단계 전에 할 때는 우리가 주요한 도로에는 승용차 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출퇴근 때 정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느슨합니다. 2.5단계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더 이상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5단계에서 8단계까지 네네.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지금 부산시도 5단계에서 8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예. 다시금 BRT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산에 현재 43%에 머물러 있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50%까지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와 버스 수단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간소한 시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부터 검토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산 BRT 사업의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산 교통 흐름에 맞게 좀 보완, 개선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